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를 사업으로 하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만들게 되어서 기계특허 출원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변리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기계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등록 받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 조건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변리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도면과 관련된 자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기계전문 변리사, 저는 이제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계장치의 특허 출원 의뢰를 받을 때 도면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기계장치의 효과라든지 작동 원리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장치 특허 출원을 의뢰할 때 도면과 관련된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특허 출원을 위해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기계특허 관련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원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기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구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특허 출원을 의뢰했을 때 연구기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부를 한 기계전문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죠.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것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존 기술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진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거죠. 진보성이 없는 기계특허의 예로는 단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특허 출원을 의뢰했을 때 그러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출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리사가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판단해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뢰한 기계특허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출원 후 등록 과정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출원 후 등록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고, 그래야지 심사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관련해서는요, 출원 여부 결정할 때는 변리사가 이제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에도 제가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 특허의 구조, 동작 원리, 구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공 지식이라는 선행 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들, 그 다음에 논문이나 기술 문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의뢰한 기계특허의 구조, 동작 원리, 구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기계특허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든지 단순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기계특허 의뢰할 때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계전문 변리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특허 발명을 했을 때는 기계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특허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 계속 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출원하는 게 중요하고, 기계특허 출원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출원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전공 변리, 화학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전공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계특허의 구조나 동작을, 구현 방식을 명세서에 그대로 녹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특허를 발명했을 때는 기계 전문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기계 전문 변리사의 판단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기계 전문 변리사가 판단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예를 들면 진보성이 없다 했을 때는 진보성을 갖출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진보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심사 단계, 출원 후 등록 과정에서 심사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심사관이 판단을 합니다. 심사관이, 여러분들이 이게 기계특허 출원을 하면 이게 특허들이 이제 분류가 돼서 기계특허는 기계전문심사관한테 이제 배정이 돼서 기계전문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전문심사관이 전문 지식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변리사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근데 기계전문심사관이 심사를 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변리사가 기계전문 변리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화학이나 재료나 뭐 이렇게 전공한 변리사가 기계전문심사관이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발명의 본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심사관이 기계전문 심사관이라는 거죠. 기계특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전문 심사관의 거절 이유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계전문 변리사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상 이용관에서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 요건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기계 전문 변리사와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해서 출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이 기계특허 발명을 했을 때 준비될 사항은 도면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한테 도면만 제공함으로써 이 도면을 통해서 효과를 도출할 수 있고 작동 원리를 설명해서 명세서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실제로 의뢰한 사건들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 도면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캐드 도면이나 뭐 3D 도면 같이. 근데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스케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캐드 도면이 있으시면 캐드 도면, 3D 도면이 있으면 3D 도면을 제공해 주시면 이 도면들로부터 작동 원리라든지 효과를 도출해서 명세서에 녹여내서 등록받을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 스케치를 해주신 건데요. 동축 조명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주신 거를 기준으로 기술 원리를 이해해서 이렇게 도면화 작업을 통해서 출원해서 이제 등록받은 경우에, 두 번째는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거죠. 사진을 가지고 발명자와 협의를 해서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도면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면화 작업을 해서 작동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부를 부착해서 출원해서 이제 등록을 받은 건데요. 특허 결정을 받았는데 출원인께서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등록을 하지 않은 건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인젝터, 커먼 인젝터 시험 장치 특허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캐드 도면이 있으셔서 캐드 도면을 보내주신 건데요. 캐드 도면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요. 캐드 도면을 근거로 기술 내용 협의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도면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출원을 진행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트 컨베이어 장치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면인데 3D 도면을 보내주신 건데요. 3D 도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작업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3D 도면은 링형 부재를 생산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보내주시면 장치의 구동 원리를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장치의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부를 붙여서 특허출원에서 이제 등록받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요, 도면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도면도 이렇게 캐드 도면이나 3D 도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스케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캐드 도면이 있으시면 캐드 도면, 3D 도면이 있으면 3D 도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 여기는 하나만 제가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장의 도면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심사관이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해서 등록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될 사항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기계전문 변리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야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변리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기계 전문이니까. 그래서 도면화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특허출원에서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특허 발명을 했을 때 기계특허가 등록받기 위한 3가지 요건과 여러분들이 변리사 상담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도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특허 출원을 했을 때 거절이 될 거잖아요. 거절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전문 변리사한테 의뢰되지 못해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기술의 효과라든지 작동 원리를 충분히 설명 못하고 출원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해서 거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됐다 했을 때 또 연락을 주시면 거절 이유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커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